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거 주목 좀 해야 될 건데 20대 국회에서 또 한 가지 논의가 될게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의 박강원 예전에 MBC 그 앵커 출신인 걸로 아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또 그 경제 브레인통들 야권의 정책통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국민연금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부각하죠.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에 위주로 돼 있던 것을 공공 채권 쪽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거 하나 주목. 저게 꼭 나쁘냐?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보면 나쁘다 옳다는 뭐 따져봐야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공재원 쪽으로 돌린다는 건 긍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아마 그 임대 뭐 아파트라든가 그러니까 주택 문제라든가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 부분 제가 누누이 예전부터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주변 지인들이나도 아는 사람들 종종 만나다 보면 왜 우리는 저 큰 국민연금을 왜 꼭 우리나라는 무슨 연금이나 공적 자금들을 왜 기업에게만 갖다 뒤집어 씌우고 기업들이 눈탱이 밤탱이 만들면 돈도 짓불도 제대로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거기다 투자하냐. 오히려 국민들 위해서 국민들한테 재투자해버리면 되지 않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저거 하나 생각해야 돼요. 저기서 국민연금에서 주식 투자 비중은 확대되지 않을 거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연금의 총알은 크게 생각할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저겁니다. 세 번째, 중국 A주 신흥시장 편입입니다. 우리나라가 신흥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에서 16%대예요. MSCI는 참고로 알고 계실게 선진시장이 23개국이에요. DM이라고 표시합니다. DM. 그 다음에 EM 신흥시장이 24개국이고요. 그리고 프론트 시장이 32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신흥시장의 24개 국가 중에서 그걸 100이라고 보면 100 중에 15에서 16% 차지하는 거 보니 거는 우리나라가 신흥시장에서의 상당히 영향력 그 비중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 A 주식이 들어온다. 우리나라 3% 빠져나가요. 비중. 예전에 그 벵가드 기억하실 거예요. 현 정부가 그 들어오고 나서 그렇죠? 현 정부가 들어올 때 공격해서 그 타이밍에 벵가드들이 돈을 막 빼버렸잖아요. 10조 이상. 그리고 벵가드들이 어디로 갔냐? FTA 그 쪽에 그 중국 A주 편입을 2015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지금 얘기 나오는 건요.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막 자꾸 이제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 개선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규모로 막 거래가 막 하락할 때 갑자기 거래 정지 시키는 거 이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뭐 안 하겠죠. 발표는 6월 14일 우리나라 날짜로 6월 15일 날 우리는 알게 될 건데요. 저기 편입 확정되잖아요. 어찌저찌 됐든 돈 빠져나가요. 외국인들이 최소 못해도 7, 8천억 이상은 빠져나가요. 100% 편입되는 과정까지 본다면 우리나라 비중을 3% 주고 하면은 한 6조 이상은 빠져나가야 돼요. 물량 부담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 벵가드 때 보셔서 알겠지만 공포해놓고 알려진 상태에서 빠져나간 것들은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완만할 뿐이에요. 그건 크게 겁먹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시적인 것 아무도 모르는 악재는 급하고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는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부담 요인이라고 알고는 계세요. 랠리 요인은 아니잖아요. 상승 랠리 요인은 부담 요인이다. 아셨죠? 이걸로 인해서 뭐 폭락이 막 오고 와주면 땡큐지. 매수. 안 와주면 서서히 가겠지. 아셨죠?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수급은 긍정의 힘을 강하게 볼 건 없다 이거예요. 선물지수 예상 이거 언급해뒀던 건데 이건 다 아시죠? 오늘 좀 더 합니다. 요겁니다. 회기 갭 웃긴 거 아세요? 어제 저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물어보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 눈에 가짜기 때문에 또 가짜라고 얘기해요. 갭 안 메웠거든.
선물은 메웠는데 현물인 코스피 200하고 종지수는 안 메웠어요. 메워야 돼요. 근데 안 메운 상태에서 리바운딩 나오려고 해요. 지금 이것도 피보나치 그려놓은 건데요. 피보나치 그려놓은 건데 저점 대비 고점까지 올라가고, 야, 얘는 38.2까지만 내었어요. 하프는 여기거든. 근데 하프 자리가 236.70인데 거기 안 왔죠? 근데 하프는 안 와도 돼. 사실 38.2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알아요? 저는 이 갭이 안 왔잖아요. 선물 안 왔어요. 와야 돼요. 여기도 이 갭이 왔는데 얘는 현물이 왔는데 현물이 안 왔다고. 현물 종합주가지수. 그렇다면 뭐예요? 리바운딩은 제가 봤을 때 초록색 라인 그려놨죠. 요 떨어졌던 폭에 얼마나 나올까 좀 선물 지수는 242점 땡땡을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242점 땡땡 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건데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와주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어제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라인 244점 했죠. 3.95.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주면 전저점 지금 현재 저점 안 깨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온다. 리바운드 반등 예상이 나온다. 쫓아가면 안 돼요. 이걸 보고 예상해보고 단기 매매해서 먹고 튀었다가 다시 여기서 꺾어서 내려올 수 있는 이 흐름을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현재 지수 상황입니다. 비율입니다. 진짜 시장 브리핑 끝.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종목을 쭉 밸런스 얘기했죠. 종목 밸런스 얘기했죠. 그 종목 밸런스 생각하면 그 리바운드 나올 수 있겠구나. 하지만 쫓아가면서까지 막 따라갈 필요는 없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동네 한 바퀴의 리바운딩 영역 정도. 하지만 저점을 막혔거나 변곡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흐름이다라는 거.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